안녕하세요. 아이큐브 고객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세액계산 절차와 연말정산자료 입력, 정산명세 탭 각 항목에 대해 입력하는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총급여는 연봉의 개념과 다르며 화면과 같이 연간 지급받은 과세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되며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으며 안내드린 순서대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중 연금보험료공제의 경우 소득세법 제51조의 3 공제순서 규정상 후순위로 공제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공제 전에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 차감 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우측 공제 순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앞서 소득공제에서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후순위로 공제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되며 해당 결정세액이 직원의 1년치 총급여 금액으로 정산된 소득세입니다. 결정세액과 연중 기납부한 소득세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다면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로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해당 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자료 입력, 정산명세 탭 각 항목에 대해 아이큐브에서 입력하는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큐브를 통해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한다면 인사급여관리, 연말정산관리 경로에 연말정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기입력, 국세청 PDF 또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PDF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입력된 연말정산 데이터는 연말정산자료 입력 메뉴, 정산명세 탭에서 공제대상 금액 및 세액계산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산명세 탭 확인 시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입력한 위치를 찾아 데이터를 수정해야 합니다. 정산명세 탭에 표기된 번호 순서대로 각 항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번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정산자료 입력 탭에 소득명세 금액이 표기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소득명세 중 급상여 항목은 상용직급여 입력,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입력된 과세급여가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소득명세에서 급상여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는 항목으로 더블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탭 소득명세 각 항목에 대해 금액을 입력하시면 정산자료 입력 탭 소득명세 각 항목에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됩니다. 참고로 외국인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산명세 탭 총급여는 정산자료 입력 탭의 소득명세 금액과 상용직급여 입력,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입력한 비과세급여 및 사회보험 회사 부담금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22번 근로소득공제는 21번 총급여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3번 근로소득 금액은 21번 총급여 금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24번에서 30번은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명세탭에 입력된 부양가족 정보에 따라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24번에서 26번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명세탭 상단, 가족 내역의 기본공제 항목 체크 여부에 따라 각 항목의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27번에서 30번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명세탭 상단, 가족 내역의 나이, 장애인 구분 항목과 하단 인적공제 탭, 추가 세액공제의 부녀자, 한부모 가족 해당 여부에 따라 각 항목의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명세탭에서 근로자 본인 정보는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정보가 반영되며 잘못 입력된 정보가 있다면 인사정보 등록에서 정보 수정 후 연말 정산자료 입력 상단 새로 고침 버튼 본인 인적 정보를 체크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명세탭에서 부양가족 정보는 연말 정산자료 입력에서 근로자 데이터 최초 조회 시 인사기록 카드에 등록된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추가가 필요하다면 부양가족 명세탭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인사기록 카드 가족 탭에 추가 후 연말 정산자료 입력 상단 새로 고침 버튼 부양가족을 체크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을 입력했다면 전자신고 오류가 발생하므로 하이픈은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10월 이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유효성 체크가 어려우므로 붉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했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해도 됩니다. 31번 국민연금보험료는 상용직급여 입력,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입력한 국민연금 금액과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탭에서 입력한 국민연금 금액이 합산되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지역 납입액이나 상용직급여 입력,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정산자료 입력 탭 국민연금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국민연금 지역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2번 공적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에 공적연금이 반영되며 정산자료 입력 탭 국민연금의 공적연금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아이큐브에서 기본 제공하는 SH1 사학연금 코드를 사용하여 상용직급여 입력에서 입력한 금액이 있다면 정산자료 입력 탭 국민연금의 공적연금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탭에서 입력한 국민연금의 공적연금 금액이 정산자료 입력 탭 국민연금의 공적연금 항목의 금액과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33번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로 나누어지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됩니다. 상용직급여 입력,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입력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금액과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탭에서 입력한 건강보험 납입액, 고용보험 납입액 금액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지역 납입액이나 상용직급여 입력,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부양가족 명세탭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탭의 보험료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건강지역, 고용지역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은 정산자료 입력 탭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각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해당하는 구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서식에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가 추가되었으므로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아이큐브에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해당 여부는 부양가족 명세탭 하단 주택공제정보 탭의 무주택자 해당 여부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35번 기부금 2월분은 2013년 이전 연말정산 시 2월된 기부금 잔액에 대해 당해년도에 공제 가능한 기부금 금액을 소득 공제하여 반영합니다. 기부금 명세탭 하단 기부금 조정 명세탭에서
기부금 조정 명세 반영 버튼, 전년도 2월 기부금 항목을 체크하여 적용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2월 기부금 반영 후 공제 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 계산을 진행 후 실소득 공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6번개는 33번에서 35번 특별소득공제 합계 금액이 표기됩니다. 37번 차감소득 금액은 23번 근로소득 금액에서 24번부터 35번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38번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불이백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39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40번 주택마련저축은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청약저축, 주택청약, 근로자주택 중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신고부터 공제한도가 연 400만 원 한도로 상향되었으며 종합한도 공제한도 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의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번 투자조합 출자 등은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양가족 명세 탭 상단에서 각 부양가족을 클릭하여 부양가족별로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 신용카드 등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단, 형제자매를 제외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등 금액 입력 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이용분 공제율이 상향되어 대중교통이용분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2022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가 신설되어 2021년 2022년 전체 사용분, 2021년 2022년 전통시장 사용분 항목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 입력 후 정산자료 입력 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명세 탭에서 자동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최종 소득공제 금액은 정산명세 탭 우측 상단 신용카드 산출과정 버튼을 클릭하여 산출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금액이 반영되며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우리사주 출연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44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의 임금 삭감액 50%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는 금액으로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항목에 임금 삭감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45번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은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및 당해 과세기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금액으로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을 더블클릭 후 구분을 51번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선택하여 납입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46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가입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일정한 급여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금액으로 정산자료 입력 탭 그 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항목을 더블클릭 후 구분을 81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으로 선택하여 납입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47번 그 밖의 소득공제계는 38번부터 46번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금액이 표기됩니다. 48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공제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으로 초과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49번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37번 차감소득 금액에서 47번 그 밖의 소득공제계를 차감 후 48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가산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50번 산출세액은 49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자동 계산됩니다. 51번 소득세법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 감면받는 세액이 반영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 감면 외국인 근로자 세액 감면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감면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입력하고 1번 소득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세액 감면 정부 간 협약 항목을 체크 후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감면 대상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감면세액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52번 조세특례제한법 53번 제외는 화면에 안내된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먼저 정산자료 입력 탭 비과세 및 감면소득, 감면소득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T01 또는 T02 코드를 등록 후 추가 입력란에 감면 대상 소득을 입력합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탭을 클릭 후 감면 시작일과 감면 종료일을 입력하고 비과세 및 감면소득, 감면소득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T01 또는 T02 코드를 등록 후 금액란에 감면 대상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 감면 외국인 근로자 세액 감면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감면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입력하고 1번 소득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세액 감면 기술 도입 계약 항목을 체크 후 해당 소득 금액에 대해 감면 대상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감면세액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감면소득 반영 시 감면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먼저 정산자료 입력 탭 비과세 및 감면소득, 감면소득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T30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감면, T40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T41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중견, T42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청년 중소, T4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청년 중견, T50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코드를 등록 후 추가 입력란에 감면 대상 소득을 입력합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탭을 클릭하여 감면 시작일과 감면 종료일을 입력하고 비과세 및 감면소득, 감면소득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T30, T40, T41, T42, T43, T50 코드를 등록 후 금액란에 감면 대상 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 감면,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세액 감면 항목에 감면 대상 세액이 자동 반영되며 각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감면 기간 시작일 종료일 입력 후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53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금액이 반영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감면소득 반영 시 감면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먼저 정산자료 입력 탭 비과세 및 감면소득, 감면소득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T13 코드를 등록 후 추가 입력란에 감면 대상 소득을 입력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 T12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단,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급여 작업 시 이미 감면 적용이 되었거나 종전근무지에 감면 소득 금액이 있다면 기지급란에 대상 금액이 반영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감면 대상 총급여에서 기지급란에 반영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입력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전근무지의 감면소득 금액은 종전근무지 탭을 클릭 후 감면 시작일과 감면 종료일을 입력하고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T13 코드를 등록 후 금액란에 감면 대상 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항목에 감면 대상 세액이 자동 반영되며 더블 클릭하여 당해년도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 후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창에서의 당해년도 감면기간 란에는 현근무지에서의 당해년도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면 설정 후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급여 작업을 진행했다면 연말 정산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불러오기 시 감면 대상 소득 및 세액 금액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감면 설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4번 조세조약은 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사, 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는 세액이 반영됩니다. 먼저 정산자료 입력 탭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T20 코드를 등록 후 추가 입력란에 감면 대상 소득을 반영합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탭을 클릭 후 감면 시작일과 감면 종료일을 입력하고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T20 코드를 등록 후 금액란에 감면 대상 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이번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조세조약상 감면 항목을 체크 후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감면 세액란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5번 세액감면계는 51번부터 54번 세액감면 합계금액이 표기됩니다. 56번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57번 자녀는 부양가족 명세 탭 부양관계 항목이 004 직계비속 또는 008 위탁아동으로 등록된 자녀 중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명세 탭 자녀공제 항목이 체크된 자녀수가 반영됩니다. 자녀공제 항목은 기본공제와 나이 항목을 대조하여 7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자동 체크됩니다.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명세 탭 출산 입양 항목이 1번 첫째, 2번 둘째, 3번 셋째 이상으로 설정된 자녀 수가 반영됩니다. 58번부터 60번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는 세액이 반영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 연금계좌 불이백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11번 근로자 퇴직급여, 12번 과학기술인 공제, 22번 연금저축, 71번 ISA 계좌개인연금, 72번 ISA 계좌퇴직연금 구분 중 해당하는 구분 선택 후 상세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있다면 71번 ISA 계좌개인연금, 72번 ISA 계좌퇴직연금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에 대해 종전근무지 탭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불입액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11번 근로자 퇴직급여, 12번 과학기술인 공제 구분 중 해당하는 구분 선택 후 상세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61번 보험료는 부양가족 명세 탭 상단에서 각 부양가족을 클릭하여 부양가족별로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 탭 보험료 항목을 더블클릭 후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를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2번 의료비는 의료비 지급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별로 의료비를 입력하면 되며 하단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인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비 입력 후 해당 여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입력 후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을 더블클릭하면 입력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번 교육비는 부양가족 명세 탭 상단에서 각 부양가족을 클릭하여 부양가족별로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 탭 교육비 항목을 더블클릭 후 해당하는 구분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64번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 탭에서 기부금 입력 및 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상단에서 부양가족별 기부금 데이터를 입력 후 하단 기부금 조정 명세 탭 기부금 조정 명세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의 금액을 반영합니다. 이월된 데이터 등 추가 데이터를 반영해야 한다면 공란을 클릭 후 미등록된 데이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기부금 내역 반영 후 공제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 계산을 진행 후 실세액 공제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부금 계산 시 공지된 필독사항을 확인 후 금액 계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5번계는 61번부터 64번 특별세액공제 합계 금액이 표기됩니다. 66번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연 13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이큐브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표준세액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표준세액공제 계산창에서 결정세액 비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7번 납세조합공제는 연말정산 시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에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68번 주택차입금은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로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으로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상환액 항목에 당해년도 이자상환액을 입력하면 이자상환액의 30%가 자동으로 세액공제되어 반영됩니다. 참고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 납부 대상입니다. 69번 외국 납부는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반영되며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상세 내역과 세액공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70번 월세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반영되며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지출액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에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가 추가되었으므로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에 해당하는 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아이큐브에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해당 여부는 부양가족명세탭 하단 주택공제정보 탭의 무주택자 해당 여부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71번 세액공제계는 65번을 제외한 56번에서 70번 세액공제액 합계 금액이 표기됩니다. 72번 결정세액은 50번 산출세액에서 55번 세액함면계를 차감하고 71번 세액공제계를 차감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기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신고기준 세액이 됩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은 0원이 되는 시점까지만 공제되며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73번 결정세액은 72번 결정세액 금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74번 종전근무지는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종전근무지 탭에 입력한 결정세액이 반영됩니다. 75번 주연근무지는 주연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상용직 급여 입력과 근로소득 일괄 입력에서 원천징수한세액이 반영됩니다. 76번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에 따라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정산자료 입력 탭 소득명세,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항목을 더블클릭 후 납부특례 소득세 지방소득세란에 해당하는 납부특례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지 탭 소득명세,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항목을 더블클릭 후 납부특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입력하면 됩니다. 77번 차감징수세액은 73번 결정세액에서 74번부터 75번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76번 납부특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표기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신고 시 기준세액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양수일 경우 납부, 음수일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